그리고 인구도 계속 느는 추세고 싸게 받을 수 있고 물건도 많고 월세는 근데 싸지 않고 모든 게 완벽한 편이니까. 그쵸? 어쩌면 인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경매 물건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전세 사기 물건이 넘치고 있는 곳이 선생님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추홀 구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관이 생겨서 입찰하는데 경쟁이 상대적으로 그죠. 뭐 다른데- 그게 쉬웠다는 맞아요, 얘기는 맞아요. 아닌데 다른 데보다는 같은 컨디션에 같은 월세 물건이면 인천이 확실히 좀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도 되게 많이 갔는데 결국 낙찰 되는 거는 그럼 인천이 비율이 좀 높지 않았나. 대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필요성을 좀 작게 생각을 그죠? 했는데 굳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면서 선생님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통해서 선생님 앞으로를 계획하는데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를 하다 보면 선생님도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를 듣고 또 누군가는 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는 분들도 저는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1년 반 해가지고 순월세를 550 만든 사람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렇죠. 좀 알려달라고. 시간 순서대로 우리 해보죠. 뭐 처음에 낙찰받은 게 만났던 반지하가 1번 낙찰은 아니었잖아요. 그게 그죠? 명도가 기억나기로 빨리 명도가 된 제일- 걸로. 네, 맞아요. 그 전에 두 개를 같은 주안동이었나? 날 받았어요. 주안동에 하나, 숭이동에 하나. 그 이게 다 근처니까. 미추홀구. 예. 경매 성지라고 하는 미추홀구를 또 거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분당 쪽에 사시다가 그쪽에 사시던 분들은 제 선입관일 수도 있는데 인천에 대한 선입관 같은 건 좀 없었어요. 많았죠.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이미지랑 되게 안 어울린다는 마개 생각도. 인천 막 이랬었는데. 그래, 이미지가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자주 가보는 곳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서울 촌놈이다 보니까 인천에 대한 게 있었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처음 시작을 인천 물건으로 낙찰을 받았던 게 그거에 대한 거부감은 월세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것도 있고 인천이라는 곳이 인구도 지금 2등 아닌가요? 인천이? 그리고 인구도 계속 느는 추세고 싸게 받을 수 있고 물건도 제일 많고 물건도 많고 월세는 근데 싸지 않고 모든 게 완벽한 편이니까. 그쵸? 어쩌면 인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 덕분에 그리고 경매 물건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전세 사기 물건이 넘치고 있는 곳이 선생님 주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추홀 구다 보니까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선입관이 생겨서 입찰하는데 경쟁이 상대적으로 그죠. 뭐 다른데- 그게 쉬웠다는 맞아요, 얘기는 맞아요. 아닌데 다른 데보다는 같은 컨디션에 같은 월세 물건이면 인천이 확실히 좀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딴 데도 되게 많이 갔는데 결국 낙찰 되는 거는 그럼 인천이 비율이 좀 높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 숭이동을 먼저 해볼까요? 숭이동 빌라 같은 경우는 반지하에서 영상 찍고 갔던 데가 숭이동이었나? 맞아요. 지금 꽉 차 있었는데. 그거는 끝나고 나서 상태만 같이 봤던 게 기억이 네. 나는데 낙찰은 얼마를 받았어요? 그거 8,600만 원. 8,600? 그리고 집 컨디션도 되게 좋고 주차장도 있고 보안문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준신축 빌라라고 생각은 드는데 8,600이면 훌륭하다. 그때 선생님이 초기 때 받은 거 같은 경우는 대출에 대한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걔는 대출을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오로지 현금으로. 현금으로. 야, 훌륭하네. 그러면 요거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은 처음에 하실 때는 현금이 어느 정도 갖고 출발을 하셨는지, 굳이 대출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주식에도 들어가 있는 것들 뭐 다 합치면 2억은 좀 넘었던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 이걸 시작하면서 양가에서 증여를 그때 영상에서 또 얘기해줬죠. 양가에서 증여를 1억 5천씩 받아서 투자금이 3억을 더 받았네. 네, 그래서 받고 주식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또 투자금이 올라서 또 투자금도 주식도 한 7, 8천 정도 수익이 또 있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중간에 한 1억 정도가 더 들어온 예. 거네요. 중간에 투자금이 늘어났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현금이 있다 보니까 8,600 정도는 우선은 내 돈으로 해보자. 부채를 활용하는 게 현금 흐름 투자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금리가 좀 비싼 대출을 굳이 내가 써야 되나? 라는 생각도 처음에는 있어서 얘는 대출 없이 8,600을 그럼 부대비용까지 해서 뭐 한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었어요. 집이 워낙 괜찮아가지고. 어. 그때 청소하고 네. 보배하고 근데 짐이 전 세입자 놔두고 간 네. 집에 꽉 차 있어서 그 선생님이 처분해주기로 한 네, 거 아니야? 그거 그냥 그럼 제가 버려드릴게요. 버려달라길래 폐기물 처리하는데 근데 60만 원 들고 100한 2, 30 정도 총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해서 부대 비용까지 해도 9천 초반? 예, 그 정도? 여기서 혹시 월세를 얼마 받으셨는지 혹시 네. 여쭤봐도 돼요? 1000에 70. 1000에 70? 이거 방 3개짜리잖아요? 예, 방 3개, 화장실 2개. 훌륭하네. 예, 근데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 생각보다 더 좋았어, 컨디션이. 나중에 받아봐도 요 정도 컨디션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집이. 처음에 너무 네, 좋은 처음 집을 받은, 받아서 얘도 공실 기간 짧게 한 1, 2주 만에 예, 세입자를 맞아요. 거의 바로. 그래서 1000에 70 받은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주안도 그거는 이제 투룸 오피스텔. 그러면 얘는 낙찰을 얼마에 받았어요? 7,120만 원. 7,100에 얘도 그럼 대출은 안 받았어요? 오피스텔도 좀 금리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출 없이 이것도 그냥 전액 현금으로 대출 없이 얘는 월세 얼마 받았어요? 56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얘는 투룸이어가지고 시세가 좀 예, 작았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집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긴 집 한데 컨디션은 이게 2010년식인가 그런데 뭐 연식 대비 완전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연식 대비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이것도 수리를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거의 바로 됐어요. 이거는 청소도 안 하고 임차를 마쳤어요. 그래도 명도할 때도 수월했었나 봐요. 이게 제일 쉬웠어요, 명도가. 그냥 나가시던데요. 일부 배당 받으시는 게 있는데 못 아, 받은 일부? 돈이 좀 많으셨어요. 30-40% 배당 받아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최고단 면제금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언제까지 나갈게요 하더니 나가시더라고. 명도에는 스트레스 없이 아무것도 임대도 거의 바로 대신에 원래 1000에 60에 올렸었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500에 60에 해달라 그래가지고 대신에 청소 다 하신대요. 자기가 청소 안 해줘도 되고 뭐 이 상태로 들어와서 자기가 하신다 그래서 560에. 그러면 내 에너지를 아껴주면 뭐 이 정도 양보하는 거 사실 보증금 보증금은 이 당시만 해도 크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500 받으나 1000 받으나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빠지는 게 그럼요. 기분이 좋았고 그냥. 처음에는 빨리 월세 경험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요 3번까지 하고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3번 물건까지 그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받은 거니까 3번 물건이 우리 하객동에서 반지하. 만났던 반지하 걔도 수리할 것들이 많았어요, 있었던 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리 잘 해서 세입자까지 낙찰을 그것- 그때 7,300 7,300 받은 거고 그래도 얘는 대출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어요. 금리가 싸더라고요 여기는. 대출 5,800 받았습니다. 5,800? 그러면 이거는 딱 계산에 맞게 80%?